플러싱과 맨해튼 코리안타운 일대를 포함해 뉴욕 시내 체인점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늘어난 전자상거래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맞이 전야제 볼드랍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다수 암 환자들이 암 진단 후에도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의 식비 지원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대 소녀 2명에게 칼을 휘둘러 체포된 용의자가 또다시 감옥 안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인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퀸즈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과 맨해튼 코리아타운 일대를 포함해 미국을 대표하는 CVS, 퍼리시티, 풋로커 등 체인점들이 빠른 속도로 뉴욕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enter for Urban Future CUF가 발표한 2023년 체인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체인점 수는 총 7,709개로 지난해보다 249개, 3.1%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팬데믹 이후 2년 연속 체인점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감소하면서 현재 뉴욕시 체인점 수는 팬데믹 직전보다 1,097개, 13.8%나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롱스 체인점은 932개에서 891개로 41개 줄었고 퀸즈 지역 체인점들도 1,765개에서 59개 줄었습니다. 이외에 스태튼 아일랜드 3.1%, 브루클린 2.9%, 맨하탄 2.7% 등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CUF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주거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가 많은데도 전체적으로 체인점 수가 감소했다며 전자상거래 영향에 오프라인 쇼핑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우편번호 지역 중 가장 체인점이 많이 몰려있는 맨하탄 코리아타운 지역의 체인점이 현재 210곳으로 지난해보다 13개 줄었고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체인점도 92개로 3곳이 줄었습니다. 철수한 체인점들의 특징은 온라인 제품 구매가 쉽다는 점으로 파리시티, 매트리스 펌, 풋로커, 아메리칸 이글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신사 플랜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T-모바일 매장도 급감했습니다. 반면 UPS, FedEx 등 배송업체 매장은 늘었고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파파이스, 타코벨, KFC 등은 오히려 매장 수가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메인주 정부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 대선 예비 후보들의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삭제해 대선 선거관리 담당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의 후보 출마 자격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 로이터 통신과 CNN,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 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유세를 계속할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출마 무자격 판결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결정 이유서를 통해 역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국가 전복과 반역에 관여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스 장관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일부 메인주 주민들과 민주공화 양당의 전 상하원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트럼프가 출마하는 것에 반대하고 주정부에 이를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본부 대변인은 이번 일을 미국의 유권자로부터 선거를 통째로 훔쳐내는 시도라고 보며 똑똑히 주시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선거본부는 벨로스 장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메인주 법원 쪽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 재판소인 연방대법원도 트럼프가 메인주 선거뿐 아니라 다른 주의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곧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메인주는 네브라스카주와 함께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4명밖에 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메인주에서 선거인단 1명을 가져갔기 때문에 메인주 출마가 불발될 경우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 대법원 개입에 더 긴박한 요구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한 두 번째 주가 나오면서 연방 대법원이 이번 논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법원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24 갑진년 총령의 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3년도 이제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열릴 맨하튼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보도에 정정원 기자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이제 이틀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시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맞이 전야제 볼드랍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 볼드랍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새해맞이 행사 중 하나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덕담을 나누는 전통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볼드랍 장소는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43스트리트로 정확히 11시 59분에 크리스탈볼이 60초 동안 내려와 새해가 되기 직전 전광판 시계를 보며 함께 신년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새해가 되는 순간 타임스퀘어 주변 옥상에서 무려 1.5톤에 달하는 색종이가 뿌려집니다. 해마다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몰리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현장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추운 날씨와 긴 대기 시간을 고려해 외투와 보온용품을 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경계가 더 삼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당일 뉴욕시경이 각 지점에서 행사 출입자의 소지품을 수색할 예정이며 백팩, 큰 가방, 우산, 접이식 의자, 피크닉 용품, 아이스박스, 알코올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인파가 몰리는 분주한 장소는 피하고 싶지만 볼드랍 행사는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또는 MBC 방송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공연과 행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도 절차를 기다리는 데 있어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공포에 빠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암 환자들 상당수가 병원과 보험사들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데 수주일, 치료를 시작하는데 몇 달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다수 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고도 즉각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병원 스케줄과 보험사의 커버 등을 사전 승인받는데 2주에서 4주나 걸리고 있으며 화학요법 치료 등에 또 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학요법을 마친 후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민간 보험이나 정부 보험들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등을 보유하고도 2019년 한 해 160억 달러를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국립암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암 진단부터 각종 검사, 약물 치료,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의 상당한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각 건강보험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커버해 주는지 사전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병원들과 의료진은 스케줄을 잡고 건강보험사의 커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다가 보험 커버를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속출해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암 치료 전체에 대해 보험 커버가 기각되지 않더라도 일부 고가의 치료나 검사, 약품 비용, 그리고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부분 거부당하고 본인이 거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매 단계마다 기다리다 생사가 갈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체와 거부는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패닉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강조했습니다. 각종 건강보험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 보험 커버를 거부당하는 비율은 노년층의 메디케어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오바마 케어 등 정부 관련 건강보험에 대해서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보험 커버 거부 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의 식비 지원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동안 뉴욕주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뉴욕 주정부는 뉴욕주 저소득층 식비 지원을 위해 연방 농무부 산하 서머 EBT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뉴욕주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의 약 200만 명의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여름 급식을 위해 연방 자금 2억 달러 이상이 뉴욕주에 할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식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여름방학 동안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급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식사 제공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의 학령기 자녀의 경우 여름방학 동안 아동 1명당 120달러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이번에 투입되는 연방자금 2억 달러에 더해 전체 비용의 50%를 뉴욕 주정부가 충당키로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농무부가 진행했던 저소득층 아동 지원 EBT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위기에 몰린 아동의 수가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은 여름철 EB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등교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된 창구라며 연방 자금 지원을 확보하고 절반의 자금을 뉴욕 주정부에서 부담키로 결정한 호컬 주지사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뉴욕시 맨해튼 그랜드센트럴에서 가족과 함께 맨해튼 찾는 10대 관광객에게 칼을 휘둘려 체포된 용의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칼부름 용의자는 즉시 체포돼 수감됐지만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수감자에게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던 지난 25일 월요일 뉴욕시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에서 점심을 먹으려던 일가족이 칼부림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뉴욕시를 찾았던 일가족 가운데 10대 소녀 2명이 일면식도 없는 흑인 남성 스티븐 허처슨이 휘두른 칼에 찔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용의자는 2급 살인미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월요일 체포된 이후 그는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수감된 이후에도 그의 범죄 행위는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교정국은 어제 오전 8시경 허처슨이 구금된 상태로 감옥 안에서 칼을 휘둘러 다른 수감자가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허처슨은 당시 라이커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감옥에 수감되기 전 온몸 수색과 검문을 거친 뒤 투옥됐습니다. 이에 교정부 관계자들은 그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무기를 소지하게 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처슨은 다른 수감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수감자가 엘름허스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당시 교정 담당관이 신속하게 개입해 공격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허처슨이 그랜드 센트럴에서 10대 2명에게 칼부림한 사건에 더해 수감자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까지 더해져 재구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미주 한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하면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들 사이에서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의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중앙일보가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등 전국 주요 한인 밀집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 35.4%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38.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0.6%를 8.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후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당선 전망 질문에 대해 트럼프를 꼽은 응답이 49.3%로 과반에 육박했고 바이든을 꼽은 응답자는 19.6%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가 새해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뉴욕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새해와 크리스마스 시기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도로뿐만 아니라 식당과 술집 인근에도 배치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새해 연휴에는 1억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뉴욕시경은 음주운전 단속 문제가 연휴 기간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2021년에 13,0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중 숨졌는데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가 31일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FAFSA는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곧 시작될 2024-2025 학년도 신청은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대학과 대학원 등록 학생들의 재정 보조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FAFSA는 그동안 10월부터 접수가 시작됐지만 올해 양식이 크게 바뀌면서 접수 시작일이 3개월 늦어졌습니다.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달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레디맥이 매주 집계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통계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6.61%로 1주 전보다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리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지만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대출 금리가 7%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1월 잠정주택 매매 지수는 전월에 비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2% 감소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